오늘요 정말 뉴스파이터 몇 시간 전에 진짜 잊을만 하면 또 터지는 연예인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담 아나운서. 네, 이번에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오늘 오전에 새벽 시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진호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영상 보고 이 사람 그럴 거예요 진짜. 네, 얼마 전에도 또 좀 논란을 빚은 바가 있는데요. 이진호 씨가 인천에서 음주운전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지역 간 공조 끝에 이진호 씨를 양평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양평까지 네? 오전 3시경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꽤 겁니다. 거리가 꽤 되잖아요. 맞습니다. 인천에서 양평이면. 그렇습니다. 꽤나 긴 거리이기 때문에 네. 그 거리를 모두 다 운전을 했는지는 다시 한번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겠지만 그렇게 한 혐의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가 나왔습니다. 우와. 면허 취소 수준이 0.08%잖아요. 그러니까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완전 만만치네 만만치. 네, 경찰은 이진호 씨를 일단은 귀가를 시킨 상태라고 하고요.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인데 이진호 씨가 그 혈액을 통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체혈 측정을 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네, 그래서 체혈 측정도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참 진짜 이 무슨 짓이에요. 이제 연예인들의 그 음주운전이 잊을만 하면 터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지도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100m가 뭐예요? 10m만 해도 그것도 범죄인데 지금 이진호라는 사람 인천에서 여러분 지도 보시죠 지금 경기도 양평까지 100km 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 만만치 상태로 100km 음주운전.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한 가지 갸우뚱하는 대목이 애초에 신고가 라고 이진호 씨를 특정했어요. 이진호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혹시 뭐 지인이에요? 어떻게 신고됐을까요? 일단은 목격자의 신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고 비틀비틀거리는 사람이 차량을 타면 누군가 음주운전을 해요라고 신고하는데 네. 이름을 콕 찍었다는 건 주변에서 이진호 씨를 인지하고 누군가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허. 특히 알려진 얼굴이다 보니까 개그맨이 사실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동석했거나 식당 내부이거나 그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다 보니 누가 제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목격자가 신고했다라고 특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증이 있어요. 최진영 변호사님. 체열 측정을 요구했잖아요. 혈중 알코올 농도 보통 이제 경찰분들이 음주 측정 테스트를 이제 후 불어보세요라고 이제 측정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열 측정 즉 이 혈액을 채취해서 더 이 음주 상태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자는 건데 혹시 혈액 측정을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반적으로 덜 나옵니까? 왜 본인이 요구했을까요? 아무래도 본인은 내가 마신 술에 비해서 너무 높게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데 호흡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호흡으로 나온 것을 측정하다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결국 주사를 통해서 체열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벌하는 기준이 0.03부터 되는 것인데 네.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0.02, 0.03 요 정도 나오는 것은 이게 정확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오차가 있다 보니까 무죄가 나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처벌 기준도 0.03에서 0.08까지는 이제 벌금형 이 정도 되지만 0.08보다 조금 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처벌 수위가 쑥 올라갑니다. 그래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0.112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훅 불어서 0.11이라고 한다면은 체열에 하면은 그보다 조금 더 낮을 수 있어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어떤 그 조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정확한 수치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은 합당하기 때문에 네. 경찰에게 본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적극적인 어떤 수사에 어떤 그 응하는 그런 모습은 나름대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진호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얼굴도 보시니까 하시면서 그런데 이 사람 몇 달 전에도 뭔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 아니야? 그런 기억도 나실 텐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 연예인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성실히 잘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히 조사 받았고요. 뭐 추후에도 제가 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그때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팬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무리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자, 막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연신 막 고개를 숙였어요. 저때 무슨 논란으로 이 사과하고 연신 막 고개를 숙이고 그랬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진호 씨가 이제 2005년에 개그맨으로 데뷔했고 그 최근 몇 년 동안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왔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본인의 불법 도박 혐의 그걸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진호 씨가 2020년에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뭐 게임을 시작하게 됐다.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고백을 했었고 주변 연예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뭐 방탄소년단 지민 씨, 개그맨 이수근 씨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올해 4월 달에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 수사까지 또 이제 받게 된 겁니다. 하하,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지금 가만히 집에서 또는 사회 봉사 활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아까 그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 중에 있잖아요. 네.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까지만 했지 자숙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숙하겠다는 말 안 해서 지금 이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숙했단 말도 했어요. 했어요? 근데도 안 지키는 거예요. 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박 문제 때문에 논란이 돼가지고 자숙하는 기간이고 피의자로 조사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TV 출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그러면 더 성실히 반성하고 정말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또 음주운전을 또 하면 이진호 씨는 대체 어떤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이진호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다른 이의 모범이 되는 좋은 사람이 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불법 도박 혐의 수사받을 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했단 말이에요. 뭐야 이게? 손가락질 받을 때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뭐 발가락질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최소한 그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사실 소속사에서도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변명과 핑계 없는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속사가 이진호는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당연한 하고 얘기죠, 있고요. 이건.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면서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보세요. 이런 상황에 지금 자숙해도 앞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최진봉 교수님이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근데 여기서 더 이 어처구니 없는 건 0.11%의 혈중 알코올 농도면 만만치예요. 진짜 운전할 때 판단력이 흐려지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100m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천에서 경기도 양평까지 100km나 되는 거리를 운전했단 말. 자칫 잘못했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진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왜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음주운전 사건을 하다 보면은 수사기관에 뭘 조사를 하냐면 음주운전을 했던 거리, 했던 시간 이런 것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불법이 얼마나 강하냐. 가끔씩은 뭐 운전을 해서 20cm만 움직여도 그거 음주운전이라 그런 죄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100km 거의 뭐 새벽 3시에 그 인천에서 양평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인적이 드문 때이지만 잘못하면은 뭐 우리가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큼 잘못하면 큰 어떻게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운전했는 것보다 100km라고 하면은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위 불법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네.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본인이 어떤 그 불법 도박으로 해서 아마 불법 도박이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상습 도박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네네. 이런 케이스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를 조사받고 있는데 또 전화를 하면은 본인으로서는 두 개의 사건을 합쳐서 하나의 재판부로 해서 형을 받으면 본인이 유리한데 결국 둘 중에 더 중한 범죄의 형의 2분의 1 가중해서 처벌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사회의 사회의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도 어떤 처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